지역에서 워낙 관심과 기대가 큰 사안입니다. 이 세종 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지난 8월 5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의 관심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토 균형 성장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행정 수도는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KTV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행정 수도를 공약하시면서 시작이 됐죠. 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왔고 대한민국의 아마 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우현 결정을 받으면서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사실상 이제 반토막 났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이것을 기업 도시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또 이 행정 중심 복합 도시마저도 좀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했었죠. 저만 해도 거기에 반대해서 12일간 이제 단식 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새롭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그 당시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공약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위해서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역산해 보면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려면 적어도 지금 올해 안에 네. 어떤 이 설계 공모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예. 이러한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해서 예. 반드시 이 문제가 올해 안에 잘 준비를 해서 설계 공모 작업에 공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야 대통령의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지켜져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그 꿈이 네.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 공고는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은 강력하게 임기 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가는 꿈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수용이 됐고 그것을 8월 5일 날 선정하게 됐고 네. 제가 직접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내려가서 이걸 직접 발표를 하는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완성되면 이 행정수도 세종으로서의 위상도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미가 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 기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방이 워낙에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말을 써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수도권은 펄펄 끓고 네. 지방은 꽁꽁 얼어붙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방 소멸시대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그렇게 세게 해왔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왜 수도권은 재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왜 소멸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 물론 그동안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이런 어떤 지방 소멸을 굉장히 속도를 늦추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지방이 살만한 곳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서울로 대학을 오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인데 공공기관이 분산이 되긴 했으나 그러나 그 자식들까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과 같은 서울과 같은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수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서울로 재집중화가 일어나는 거죠. 대학은 서울로 가고. 그럼 서울로 대학을 온 우리의 자녀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또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분산되어 간 공공기관은 일정 기간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이렇게 배분하고 분산하는 어떻게 보면 시혜적 성격의 이런 균형 발전 정책에서 예. 이제는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 그곳이 살만한 곳이다. 내가 서울로 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네. 서울로 자식을 대학을 보내지 않아도 이곳에서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함께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 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균형 발전 정책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그 지역을 함께 성장시켜 주어야 이 수도권에서 내려간 자원과 기회가 시너지를 내서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에서 균형 성장 정책으로 또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균형 발전 특별위원장이 아니고 균형 성장 특별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지난 정부들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지연이 됐었단 말이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용어도 안 썼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국회도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니라 국회 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 분원이든 대통령 제2집무실이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고, 그죠? 네. 세종에는 어떤 부속적인 의미로 이렇게 따라 붙어 있는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주장한 것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아야 된다. 아. 그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해야 한다. 네. 뭐 그렇게 이제 공식 용어를 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예. 국회도 세종의사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짧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제2집무실이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든 예.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됐느냐. 짧게 보면 벌써 작년 12월 3일 날 우현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네. 국가의 모든 행정과 국가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행정 수도는 우현이고, 예. 그래서 이 수도권이 내려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온전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 개헌 또는 심지어는 뭐 개헌이 아니더라도 특별법 예.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계획과 절차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반드시 이 계획대로 해야 된다. 대못을 딱 바꾸고 가자. 그래서 네. 제가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발표할 것을 주장했고 그렇게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질까요? 현실적으로 임기 내 완공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만 하면 완공이 예.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제2 집무실이라고 그래서 규모도 작았을 것 아닌가? 네. 그런데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 다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럼 더 커야 될 텐데 그러면 올해 연내에 설계 공모를 공고하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2집무실로 규모가 작은 걸로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그럼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규모를 키워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 예.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네. 예, 우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기능의 보강과 확장, 그리고 확장 가능성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 추진 과제를 그렇게 예.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 상징구역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네. 국가 상징구역과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기능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 고려하여 국가 상징구역 안에 있을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여러 가지 기능적 조화, 그다음에 또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촬영 같은 것들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있고 막 그게 국가 상징구역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고 상징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 네.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충분하게 지금의 제2 집무실의 규모가 아니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그렇게 아마 설계 공모 공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7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회의도 잦았죠?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1, 사회 2, 정치행정, 그다음 외교안보 예. 이것을 총괄하는 또 기획분과 뭐 이렇게 한 7개의 분과가 있고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네. 특별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있고 국민주권위원회라고 이제 있는데 왜 이 균형성장을 이런 분과와 다르게 특별위원회로 꾸렸을까? 네. 그만큼 이 문제는 굉장한 그 다양한 주제, 또 깊이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분과에서 다루는 것들이 총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왜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균형 성장이라는 용어를 썼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균형 성장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그 위원들 수,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많은 40명의 위원이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전체 회의만도 무려 16차례를 했고, 이 안에서도 각 그룹 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5극 3특 그룹, 신행정수도 그룹 예.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 그룹 회의도 뭐 여러 차례 해서 가장 많은 그런 회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죠. 뭐 지방 정부, 또 각 부처, 네. 그다음에 각 그 시민단체 뭐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네. 또 국회 그래서 약 한 2,000명 이상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간담회와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로라 하는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전략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아니 마침 오늘 우리 KTV가 이게 지금 생방송일 텐데 예. 그렇죠.
내일 국민들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 대통령을 모시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대국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TV에서는 오늘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연습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진 현실이었고요. 지금까지 수도권 일극 중심의 이 불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것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대한 수출, 무역, 경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세계의 모든 여건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가치가 변하고 있죠. 예. 당장 우리 대한민국 영토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펄펄 끓어넘치고 지방은 꽁꽁 얼어붙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네. 접적 지역이나 뭐 여러 부분 뭐 이런 데는 사실 지방보다 더 심한 어떤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이렇게 수도권 일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로 만들어서 지방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을 5극으로 나누었어요. 그중에 수도권도 분명히 1극입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 전략이 더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대구 경북, 뭐 대경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라고 하던 예. 이런 곳에 이제 보면 뭐 동남권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호남으로 오면 이제 지금의 광주 전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충청권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빠지는 이제 강원, 네. 또 전북, 제주. 여기는 특별자치시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극 3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극 3특. 손가락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전국을 수도권과 같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5개 큰 권역으로 나누고 네. 그 사이에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또 특별자치시도로서 이런 어떤 다른 색깔의 어떤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네. 전국을 고르게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펄펄 끓고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과 지역의 기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정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답을 알고는 있는데 정작 답안지에 쓰지는 못했어요. 뭐 저 시험 시간 종이 울렸다든가 아니면 답을 쓰려고 하는데 무슨 연필이 부러졌다든가 어떤 사정이 다 있었죠. 하지를 못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 알고 있는 정답을 꼭 답안지에 써야 된다. 네.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국가 균형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전략과 예. 그다음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바꿔내는 구조 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이것은 내일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내일 직접 발표하니 내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정위 활동이 이제 오는 14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7주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가치와 철학, 방법 모두를 확실하게 바꾸는 대전환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정치를 한 20여 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제 개인의 정치 인생,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으로 살면서 해왔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제 인생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함께 했던 이 기관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